138번째 숲의 공기와 건강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8번 숲속의 호흡이란 제목으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숲의 공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는 작년 11월 말로 9년 동안 근무하던 국립수목원을 퇴사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어디에 중독돼 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담배에 중독되거나 또는 알코올에 중독되거나 아편에 중독되거나 그런데 담배에 중독된 경험은 더러 있으시겠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 담배를 피웠는데 그 담배를 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숲에서 9년 동안 하루도 걸르지 않고 숲에 출근해서 하루에 9시간, 10시간을 숲에서 생활하다가 집에 왔는데요. 그 젊었을 때 담배 끊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던 것처럼 숲도 어마어마한 중독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지금 깨달았습니다. 숲의 중독. 그래서 저는 지금 2개월 한 반쯤 됐는데요. 숲을 떠난 지 2개월 반쯤 됐는데 거의 매일은 아니지만 하루 걸러금씩 숲에 가지 않으면 책성이 풀리지 않는 그런 중독 증세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왜 숲이 그렇게 중독 증세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첫 번째가 산소의 농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9년 동안 머물렀던 숲의 그 산소의 농도는 21%를 오버한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생활하고 있는 이 도심 속의 산소 농도는 20%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5% 정도의 산소 농도의 차이에서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소 농도는 우리 인체의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지극히 높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첫 번째 중독의 요소다. 두 번째는 그 숲의 공기는 필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필터에서 제거되는 물질의 양이 1평방킬로미터에 약 7,000톤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숲속에서 걸러지는 거죠. 이것은 초원의 약 10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나무와 그 풀의 그 크기의 차이죠. 그러니까 이 오염 물질들, 인간이 만든 오염 물질을 포함해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오염 물질이 다 그 나무 밑으로 모여드는데, 그것은 마치 우리 부엌에 있는 그 환기구 밑으로 먼지가 모여드는 것과 똑같아, 이런 현상이죠. 그래서 그 공기의 그 품질이 먼지의 그 필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도심엔 없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숲은요, 이렇게 먼지나 이런 산소 농도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나무들은 여러 가지 그 피톤치드를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알게 모르게 많은 그 병균을 죽여서 우리 인체의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제가 숲에 중독되어서 있었다 하는 현상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숲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필터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그건 아니죠. 예를 들면은 나무가 별로 즐거워하지 않은 곳에, 자생하지 않는 곳에 우리가 나무를 심었다고 칩시다. 저지대에 소나무를 심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필터 역할이 약해져서 공기가 오염된 채로 도심 속의 공기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 상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묘수림에 가면 어쩌다 보면요, 햇볕이 내려쬐을 때 먼지가 가득하게 보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 그 나무 속에 그 건조해지면요, 나무 조음이 모여들어 가지고, 예, 나무들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들도 살만한 곳에 좀 심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 나무들은 도와달라고 고함을 칩니다. 우리가 숲을 산책할 때 침엽숲을 임해서는 그 혈압이 좀 올라갔다가 참나무 숲에 들어가면은 그 혈압이 내려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숲이라고 해서 다 일정하진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자연림에서는 우리가 기분이 좋다, 안정된다 하고 얘기하지만 대체로 인공림에서는 그것이 그런 효과가 반감된다고 하고 어떤 데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를 심는 것도 굉장히 그 신중해야 한다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숲에는 무조건 산소가 풍부할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1%를 상회하는 산소가 풍부할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은요, 1평방킬로미터에 10,000kg의 산소가 발생하고요. 보통 숲에서는요, 이것은 사람이 1인당 1kg이 필요하다고 치면은 10,000명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다 이거죠. 그러니까 산책은요, 산소로 샤워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근데 이것은 낮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밤에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밤이라고 그래서 산소가 그렇게 급격히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공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나무는 잎에서 우리가 기공을 통해서 호흡한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잎이 없는 겨울에는 어디서 호흡합니까? 뿌리에서 호흡하지요. 예, 그래서 만약에 뿌리에서 호흡하지 않으면은 겨울에는 활엽수는 다 죽고 말 것입니다. 네, 그 우리가 에너지를 이제 만드는 것은 반드시 산소 호흡이 필요한 것처럼 그 나무도 마찬가지로 그 산소 호흡이 절대로 언제나 필요합니다. 예. 밤에는 이산화탄소를 나무가 방출하는데요. 이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것은 균류나 미생물이나 세균들도 같이 썩은 나무나 부패한 식물을 먹고 소화해서 부식토로 바꾸는데 이때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겨울엔 더 많이 배출합니다. 겨울에 나무는 동면하기 때문에 낮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지 않고요. 땅속에서 열심히 소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열을 발산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하 5cm 이하에서는 땅이 어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겨울 눈 덮인 절참나무 숲에서도 기분 좋은 그 심호흡이 가능한 것은 그 바다 같은 데서 그 산소가 듬뿍 들은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는요, 1년 내내 바다 조류가 그 수중에서 산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나무도 밤에 잠을 자기 때문에 이렇게 밤에 빛을 비춰주는 것은 굉장히 싫어하지요. 가로수들이 가로등의 불빛을 매우 싫어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